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무더기 무투표 당선자가 나오면서 시들해진 군산 선거 분위기 속에서도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청년, 여성, 소수정당 후보들은 톡톡 튀는 선거운동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익산시장 후보들이 서로 다른 인구 감소 대책을 제시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청년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인구 유입과 제2의 에버랜드 유치, 원광대 캠퍼스 개발, 최저임금 지원을 통한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다음 달부터 공공택시 호출 앱 다이로움 택시를 공식 운영합니다. 택시기사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승객들은 호출료를 받지 않으면서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호출앱 시장의 대항마로 나서 주목됩니다. 5월 21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입니다. 익산에서도 지난 21일부터 나답게 그리고 너답게라는 주제로 다양한 문화 다양성 주간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더기 무투표 당선자가 나오면서 사실상 군산은 선거가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원 선거구 1곳과 시의원 선거구 3곳 등은 모두 17명이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톡톡 튀는 선거 전부터 청년과 여성, 소수 정당 등 이색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롯데마트 앞, 옛 전통 한복을 입고 갓을 쓴 후보가 흥겹게 춤을 춥니다. 이색적인 모습에 시민들의 시선이 쏠립니다. 도의원 4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김한식 후보는 4년 전에도 사또복을 입고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우선 전통 의상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좀 튈 수 있고, 그다음에 군산 시민들한테 뭔가 즐거움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뭔가 응어리진 것을 확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군산 라선거구에 도전장을 내민 31살 무소속 손민찬 후보. 군산 지역 출마자 가운데 가장 어립니다. 같은 지역구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민주당 박경태 후보 역시 34살 청년 신인입니다. 정치인으로 첫 발을 내민 두 후보는 젊은 청년답게 출마 이후도 패기가 넘칩니다. 군산 시민 여러분들이 어디에 지금 세금이 쓰여진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젊으니까 열심히 파헤치고 다니면서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그 일자리를 위해서 군산에서 많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을 기회의 총량을 늘리고 싶어서 제가 작은 정치인 민생정치 시의원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공무원 출신과 교육 전문가로 활약하는 여성 정치 신인도 있습니다. 라 선거구에 출마하는 민주당 김영란 후보는 36년간 공직 생활을 하며 느낀 경험을 토대로 행동하는 생활 정치인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간다는 각오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진정성 있는 출마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더 이상 거절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 제가 36년 공직 생활을 주민들에게 좀 아낌없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군산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출마한 바 선거구의 민주당 윤신혜 후보 역시 정치에는 첫 도전입니다. 제가 만약에 정치 신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된다면 청년 여성들이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강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텃밭에서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도전장을 내민 후보들도 눈길을 끕니다. 도의원 4선거구의 진보당 백승재 후보는 지방의회 입성해 시민들을 위한 정치, 먹고 사는 민생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군산시 도의원 4명 중에 3명이 이미 민주당 후보가 무투표 당선되었고, 시의원도 절반 이상이 무투표 당선되었습니다. 이런 군산의 현실 속에서 민주당 독주를 막아내고 강력하게 견제할 진보 정치, 진보 정당의 의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시의원 라선거구의 정의당 정지숙 후보와 바선거구의 국민의힘 오지성 후보도 조용한 선거전을 펼치며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전문성을 살려 의회 입성을 노리는 후보들. 그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N
모영식입니다. 6일 지방선거 도내 후보 10명 가운데 4명이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후보 455명 가운데 38.4%인 175명이 한 건 이상의 전과 기록을 신고했습니다. 도내 최대 전과자는 무소속 최남덕 군산시장 후보로 14건이고 뒤를 이어 무소속 유기준 김제시 의원 후보가 전과 10건입니다. 익산 도의원에 출마한 무소속 차유성 후보는 5건, 익산 시의원에 출마한 무소속 조남석 후보는 3건의 전과를 신고했습니다. 정헌율 민주당 익산시장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정 후보는 사전투표 참여 내용이 담긴 SNS 콘텐츠를 배포하는 등 사전투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거리 유세를 진행할 때도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피켓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모레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며 익산에서는 29개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군산 전통시장연합회가 강임준 민주당 시장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군산 전통시장연합회에 따르면 수송동 강임준 군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이같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 단체는 강 후보가 시장으로 재직하는 4년 동안 꾸준히 군산사랑 상품권을 발행해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전통시장에 큰 도움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강 후보는 군산의 돈이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윤태 후보의 홍보 문구에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오늘 천호성 후보가 낸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후보가 명함과 현수막 등에 이재명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 유권자들이 김 후보가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표시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장 후보들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은 인구 감소 대책입니다. 후보들은 청년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인구 유입과 제2의 에버랜드 유치를 비롯해 원광대 캠퍼스 개발, 또 최저임금 지원을 통한 임금 격차 해소 등 서로 다른 보관을 제시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익산시 인구는 27만 6,666명. 지난 2016년부터 2만 3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익산은 데드크로스 현상과 함께 청년층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익산시장 후보들이 제시한 인구 감소 대책은 무엇일까? 정헌율 민주당 후보는 익산 구도심을 청년 창업 중심지로 만들면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1호 청년시청에 이어 국가공모를 통해 창업 벤처산업밸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한오바 건물을 익산시 제1호 청년시청을 지금 준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를 센터로 해서 중앙동 일대 청년들 창업할 수 있는 창업타운을 만든다. 거기에 지금 국가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국가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익산은 창업의 메카가 된다. 임석삼 국민의힘 후보는 관광산업과 식품산업이 활성화되면 인구 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2의 에버랜드를 익산에 유치하고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확장을 내세웠습니다. 금강변에 제2의 에버랜드를 유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래서 그런 제가 공약 중에 제일 큰 공약이 그거지만 또 한 가지는 또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를 조성을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습니다. 박경철 무소속 후보는 익산이 지닌 장점을 적극 활용해 인구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원광대는 익산 경제의 중심축인데다 캠퍼스 특성화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면 학생 유입을 통한 인구 증대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구 유출을 가속화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익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 원광대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 효과를 누린 게 사실이고, 그건 뭐 지역에 대학이 있는 도시일수록 다 그런데 우선은 이 방향에 중점을 맞춘다면. 이명택 무소속 후보는 청년 인구 유출 방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역 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이 적어도 급여 차이 때문에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익산시 차원에서 임금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가 급속하게 빠지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는 30대 그리고 청년 세대가 가장 많이 떠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놓은 현재 가장 급하게 내놓은 대책은 최저임금 11,000원 도시를 만들겠다. 일하는 청년, 20, 30대에 대해서만큼은 익산시가 38만 원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서 최대한 급여 차이 때문에 경기도나 서울, 타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익산시. 이를 막기 위한 대책 필요성은 익산시장 후보 모두 공감하면서도 보관 제시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KCN 주정호입니다. 군산시가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자 2,224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역 소음대책 심의위원 회의를 열고 비행장 소음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상금은 7억 900만 원으로 5월 말 대상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고 8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피해자 가운데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6월까지 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군산 옥서면과 미성동 등 36.6제곱킬로미터 지역을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해양수산부의 해양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해 예산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어제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과 비흥항 어항구 확장 개발에 필요한 예산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중으로 전북도는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또 비흥항 저반시설 확장은 최근 해양 레저 수요 증가에 따른 수용률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익산과 군산 지역 농협조합장들이 정부에 재고쌀을 추가로 시장 격리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조합장들이 정부에 요구할 시장 격리 추가 물량은 재고쌀 15만 톤 이상입니다. 이들은 또 적정량 대비 3% 이상 쌀이 초과 생산될 경우 시장 격리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개정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현재 40kg 기준 산지 쌀값은 46,538원으로 지난해보다 16% 떨어졌습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전북 사회적 경제혁신타운을 맡아 운영합니다. 전라북도는 사회적 경제혁신타운의 위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한 결과 최종 심의를 통해 경진원을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회적 경제혁신타운은 지난 2019년 군산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부 공모에 선정돼 오는 8월 신관동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군산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정체불명의 인공동굴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군산대 박물관에 따르면 군산대학교 내 공과대학 인근 등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동굴 6개가 확인됐습니다. 육안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옛 항공 사진 자료에 동굴 입구가 포착된 곳까지 합하면 모두 7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대 측은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군이 무기고 등으로 쓰기 위해 해당 동굴들을 판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다음 달부터 지역 상생형 택시 호출앱 다이롬 택시를 공식 운영합니다. 택시기사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승객들은 호출료를 받지 않으면서 지역 화폐로 결제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호출앱 시장에 대항마로 나설 전망입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익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택시는 1,400여 대. 이 중 지역 대표 업체인 서동콜과 보소콜 택시는
전화를 이용한 콜택시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업체의 일평균 이용 건수는 전화를 이용한 콜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젊은 층이 주로 쓰는 앱을 이용한 콜택시는 대기업 플랫폼인 카카오티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익산시가 앱을 이용한 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호출 앱인 다이로움 택시를 출시합니다. 다이로움 택시에 가입한 기사는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받습니다. 택시 호출 시 별도의 호출료를 내지 않고 지역 화폐 다이로움으로 결제 시 10%를 환급받습니다. 이외에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혜택도 도입됩니다. 또 편의성을 유지하기 위해 친절 서비스를 평가하는 기능을 추가했으며 택시기사에게 요청사항을 미리 전달해 택시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다이로움 택시 앱을 통해 익산 내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택시 운전자 입장에서는 지역 맞춤형 호출 앱을 사용함으로써 수수료 부담 없이 수익 증대 효과가 있으며 익산 지역 자본이 여기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이로움 택시 앱은 지난 16일부터 체험 운영에 들어갔으며 정식 운영일에 맞춰 통합 콜센터와도 연동할 예정입니다. 익산 택시기사들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청년층이 지역 택시 앱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같은 데 이런 데는 이런 것이 활성화가 많이 돼 있잖아. 젊은 세대, 이 쉽게 해서 원대 학생들이 최고 많이 쓰는 거예요. 콜도 다이로 콜로 해서 카드도 다이로 카드로 사용을 한 게 그만큼 혜택을 주니까. 지역 상생을 위해 출시하는 다이로움 택시 앱. 시민 교통 편의 증진과 택시업계 위기 극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익산이 보유한 효문화 자산은 모두 41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익산시가 지난 2020년부터 2년에 걸쳐 효문화와 관련된 유형, 무형 자산을 조사한 결과 익산이 보유한 효문화 자산은 모두 416건입니다. 특히 금마면은 익산향교와 화암서원, 화산서원 등 익산에서 가장 많은 16건의 효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으로 학생교복에 특정 브랜드를 연상시킬 수 있는 체크 무늬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영국 버버리사는 학생교복에 사용되고 있는 특정 체크 무늬가 자신들의 고유 상표라며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해당 체크 무늬가 적용된 교복을 내년부터 사용하지 말 것을 일선 지역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섬 지역에 대한 택배비 추가 요금 부담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덜어줘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오늘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섬 지역의 택배 비용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한 권고 사항을 의결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섬 지역도 택배 이용이 늘면서 배송비 부담이 커졌지만 추가 요금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편 일부 택배 회사는 선유도와 무녀도, 장자도 등은 4,000원의 추가 요금을 더 받고 있습니다. 5월 21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입니다. 5월 21일로부터 일주일을 문화 다양성 주간으로 한 다양한 행사가 지난 2014년부터 열리고 있는데요. 익산에서도 문화 다양성 확산을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표현의 차이를 이해하고 다양함을 인정하자는 개념인 문화 다양성. 유엔은 사회 갈등 극복을 위한 핵심 가치로 매년 5월 21일을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지 9회째를 맞는 문화 다양성 주간. 익산에서도 문화 다양성 주간 행사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만에 대면으로 꾸려진 이번 행사는 나와 너의 다른 문화 다양성을 주제로 익산시 가족센터와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익산 노인종합복지관, 희망연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익산시 가족센터와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는 시각장애 체험 활동과 다문화 캠페인을 통해 문화 다양성을 홍보했고, 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이 직접 네일아트를 시술하는 시간을 마련, 세대 간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또 희망연대는 QR코드를 활용한 문화 감수성 테스트를 진행해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기관들은 문화 다양성 주간을 통해
시민들이 차이를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는 수용의 마음과 태도를 갖기를 바랬습니다. 다문화 비다문화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익산 시민, 대한민국 국민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익산문화관광재단은 2022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의 주 참여 대상을 아이들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이전 행사와 다르게 대학생으로 설정했습니다. 세대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대학생들에게 행사를 통해 문화다양성을 홍보한다면 이들이 문화적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 그 시선들이 조금 여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가장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 행사를 통해서 마음 한켠에 조그마한 자리를 내어주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이 주간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2022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KCN 금강방송이 담은 2022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의 모습은 오는 27일부터 익산문화관광재단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친모가 변기에 낳은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부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어제 이 남성이 불법으로 낙태약을 구매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친모와 같은 영아 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편 친모는 지난 3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3,956명입니다. 이로써 국내 누적 확진자는 1,801만 7,923명으로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237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23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1,02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375명, 익산 179명, 군산 156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23일 기준 0.87입니다.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11%며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서해상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6일 채취한 도내 서해안 바닷물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일주일가량 빠른 겁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익히지 않은 어패류를 먹거나 오염된 바닷물이 상체에 닿았을 때 감염되며 치사율은 50%에 이릅니다. 전라북도가 정부의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 사업에 선정돼 도내 유무형 문화유산을 정비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해 민간 기업과 함께 도내 유무형 문화재에 대한 기존 데이터를 정비합니다. 또 양질의 신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등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디지털화 작업에는 지역 청년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달 도내 소비자 심리지수가 호전됐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104.5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보다 0.8%포인트가 상승했고 전국 평균 102.6보다 높습니다. 주요 지수를 보면 소비지출 전망과 현재 생활 형편은 소폭 상승했지만 생활 형편 전망과 향후 경기 전망은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군산시가 시간여행 축제 무대에 참여할 시민 참여팀을 모집합니다. 시는 군산 스타 오디션을 오는 6월 4일부터 26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구 시청광장 무대에서 개최합니다. 군산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단체면 참가할 수 있으며 6월 20일까지 행사 운영팀으로 사전 접수가 가능합니다. 오디션에서는 모두 10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며 최우수 팀에게는 시간여행 축제 오프닝 공연에 오르는 특전이 주어집니다. 군산시가 행정안전부의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운영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6월부터 3년 동안 60억 원을 투입해 시민문화회관을 소통협력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 거점 공간 운영과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에 30억 원, 리모델링에 30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역 거점 소통 협력 공간은 유휴시설에 주민 주도의 지역 문제 해결 복합 플랫폼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명도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을 받았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한 의원을 여야 협치부문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한 의원은 초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적인 입법 활동으로 의회 정치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군산 출신 중요 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병창 예능 보유자 이영희 명인이 수억대 집과 토지를 정부에 기부했습니다. 이영희 명인은 최근 전수관을 지어달라며 본인 소유의 경기도 일대 토지 5,474제곱미터를 문화재청에 기부 체납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기부 토지에 200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수도권 국가무형문화재 예능전수교육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1938년 군산 영동에서 태어나 군산여고를 졸업한 이영희 명인은 군산 명긴 도금선을 보고 춤에 빠져 전통예술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작은 도서관 운영자들이 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해 대전 문학마을 도서관과 세종 삼버들 작은 도서관을 견학했습니다. 익산시 최수훈 왕국면장이 코로나19 전국 사회재난지원금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를 공동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1년 8개월간의 연구 끝에 완성됐습니다. 군산 소룡동의 OCI 주식회사 군산공장이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신체장애인 복지회 백미 20kg 30포를 기탁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새벽에 흐리고 아침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저 기온은 12도,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은 아침에 14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5도에서 2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